우리가 암의 기수가 초기이면은 뭐 완치율이 높으니까 무조건 괜찮다. 또 진행이 많이 돼서 3기, 4기가 되면 확률이 낮으니까 뭐 크게 실망을 하시는데 저는 확률은 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네, 저는 강남 세브란스비병원 특임 교수로 있는 노성훈 교수고요. 대한위암학회 회장, 세계위암학회 회장, 대한암학회 이사장, 대한외과학회 이사장과 회장을 역임한 바가 있고, 제가 2017년에 위암으로 이제 위절제술을 한 환자가 1만 예를 해서 세계에서는 유일무이한 수술을 한 사람으로 이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는 한 11,000예 정도의 위암 위절제술을 하였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저는 강남 세브란스병원 위장관내과 권인규 교수라고 합니다. 위암 전문을 한 지는 이제 한 10년 정도 된 것 같고요. 위암 복강경술 로봇 수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. 위암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암이고요. 사실 다른 암들에 비해서 치료가 잘 되면 예후가 상당히 좋고요. 치료가 안 되면 또 그만큼 예후가 안 좋은 암이어서 사실 치료를 어떻게 제대로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고요. 특정 암 같은 경우에는 4기 환자들도 많이 생존하기도 하고, 특정 암 같은 경우 1기 환자도 재발을 많이 하고 사망률이 높은 반면에 위암은 그 격차가 가장 큰 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치료를 어느 때 얼마나 적절히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위암은 특히 이제 아시아 지역,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일본, 중국, 동남아시아 여기서 가장 흔한 암이 많죠. 그래서 전 세계에 발생하는 암 중에 약 70% 이상이 동아시아에서 생기는 그런 암입니다. 그러면 왜 우리나라나 일본,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에서 많으냐? 가장 이제 얘기가 많이 되는 거는 짠 음식의 섭취가 높다. 즉 동아시아의 식습관을 보면 국물을 많이 먹는 문화다. 그래서 국물을 많이 먹는 그런 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염분이 많이 이제 섭취가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헬리코박터 균이라고 하는 헬리코박터 위염이 중요한 원인이 되거든요. 원래는 이제 위 안에는 강산성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박테리아는 살지 못해요. 근데 이 헬리코박터 이 균은 위에서 생존하면서 여기에서 이 산을 낮추는 그런 효소를 내 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생존하면서 염증도 일으키고, 또 헬리코박터 위염이 되다 보면 그 위에 유문부에 괄약근이 이완이 돼서 또 역류도 많이 일으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아시아권의 위암이 가장 높은 그런 빈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암 환자라 그러면 환자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증상이 있을 거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, 실질적으로 진단받고 병원 오시는 환자분들 보시면 여쭤보시면 증상이 없으신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. 그게 위암의 특징이기도 하고요. 어느 정도 진행이 될 때까지 증상이 없으신 분들이 많을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진행이 아주 많이 되신 분들도 증상이 없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증상이 없다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, 그래서 건강검진을 꼭 받으셔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. 흔한 증상으로는 이제 속이 불편감, 소화불량 이런 것들이 가장 흔한 증상 중에 하나고요. 그런 증상이 꼭 있다고 해서 위암이라고 예상할 수는 없고, 일반적인 위궤양에서도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증상만으로 위암을 진단하거나 추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건강검진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.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일단 위암인지 다른 일반적인 궤양이라든가 위염 같은 증상에서도 비슷한 증상들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구분을 하는 게 어려워서 검사가 필요한데, 기본적으로는 약을 복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, 그런 약들을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된다면 꼭 내시경 같은 위암 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위암의 병기는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하는데, 암이 얼마만큼 깊이 들어갔느냐, 즉 위암은 어디서 생기냐면 음식물이 닿는 부위, 점막에서부터 시작을 해서
이제 그 위벽을 이제 침투해서 더 깊이 들어가거든요. 그래서 점막층, 점막하층, 근육층, 장막층 이렇게 이제 층이 나눠지는데 점막층에서 시작해서 이제 안으로 들어갈수록 병기가 깊어집니다. 또 이 암이 제자리에만 있으면은 무려 걱정을 하지 않는데 암은 결국 다른 데로 퍼져 나가기 때문에 전이가 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데 가장 흔한 전이가 뭐냐면 위 주위에 있는 림프절이라고 하는 임파선으로 전이가 되죠. 그래서 그 림프절 전이가 얼마만큼 많이 됐느냐. 즉 전이가 없으면은 이제 기수가 낮을 거고 점점 깊어지면 기수는 높아집니다. 세 번째는 암이 위 근처가 아니고 완전히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. 즉 간이라든지 혹은 뭐 대동맥 주위에 있는 림프절이라든지 혹은 복막이라든지 복강 안에 혹은 뼈로도 전이가 되는 수가 있고 폐로도 전이가 됩니다. 이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원격전이라고 해서 사기가 되는 거죠. 그래서 결국 그 암의 깊이, 림프절 전이 여부, 원격 전이가 있느냐 없느냐의 그 조화에 따라서 1기부터 4기로 나눕니다. 그래서 1기인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5년 생존이라고 하는 확률이 95%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. 2기가 되면 생존율이 좀 떨어져서 그저 한 75%, 80%로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. 3기가 되면 2기보다 좀 더 진행이 돼서 림프절 전이가 더 많다든지 깊이가 뭐 장막층까지 더 깊이 들어갔다든지 이제 이런 경우에 3기라고 그러는데 3기가 되면 한 50% 내외의 5년 생존율을 보이고 4기 그러면 이제 다른 데 전이가 됐다든지 다시 말해서 원격전이라고 하는 뭐 복막이나 혹은 간이나 폐나 뼈나 이런 데 전이가 되면 확률은 확 떨어져서 뭐 5%에서 한 15% 정도의 5년 생존율을 보여서 매우 불량한 치료 성적을 보이게 되죠. 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되면 모두 다 걱정이 되고 뭐 실망스럽고 그렇죠. 그러나 암이라고 하는 병은 완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생각을 갖고 임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가 암의 기수가 초기이면은 뭐 완치율이 높으니까 무조건 괜찮다. 또 진행이 많이 돼서 3기, 4기가 되면 확률이 낮으니까 뭐 크게 실망을 하시는데 저는 확률은 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1기 암일 때 95%, 2기 암일 때 80%의 완치율이라고 그러지만 사실 내가 그 80%, 95% 안에 들었을 때 내가 완치가 되는 거지 80%만 완치된다는 건 없습니다. 완치면 완치고 재발이면 재발이거든요. 그러니까 아무리 3기, 4기가 돼서 확률이 떨어져서 완치율이 50%, 완치율이 10%라 하더라도 내가 그 10% 안에 들어가면 완치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항상 굳은 마음을 갖고 그리고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암 진단을 받게 되면 많은 얘기를 주위에서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. 그래서 민간요법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아직 근거가 없는 증명되지 않은 치료법에 또 의존하고 그러는 수가 있는데 그건 결국은 시간을 낭비하고 결국은 병의 진행을 좀 더 가져오는 그런 거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걸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근거가 있는 그리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그러한 치료법을 권하시는 의료진의 말씀을 따라서 진료를 잘 받으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.